안녕하세요. 북만남 대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로 책임져야 하는 사람 누구인가? 아까 책임 택배를 보냈었죠, 부모님에게. 당신이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기를 바란다. 행복하지 못한 어린 시절을 이제 와서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지 당신이 누구 때문에 어린 시절에 고통당했는지를 규명하고 당신의 잘못 믿고 있는 그런 책임 소재를 바꾸도록 도와주는 것일 뿐이다. 책임 소재가 바뀌고 나면 당신의 삶의 전체를 지배해온 자기 비판에서 벗어날 게 틀림없기 때문이다. 다 내 탓이라는 식으로 스스로를 비난하는 한 수치심, 자기 혐오, 자기에게 벌 주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한다. 작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절대 너의 책임이 아니야. 너는 어린 시절이었어. 네가 무시당하고 내팽겨친 건 절대 너의 책임이 아니야.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낀 건 절대 내 책임이 아니야. 부모님이 잔인하게 혹은 아무 생각 없이 날 놀린 건 절대 내 책임이 아니야. 부모님이 나를 나쁘게 말한 건 절대 내 책임이 아니야. 부모님이 불행한 건 절대 내 책임이 아니야. 부모님의 문제들은 절대 내 책임이 아니야. 부모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건 절대 내 책임이 아니야. 부모님이 술을 마신 건 절대 내 책임이 아니야. 이렇게 책임 소지를 분명하게 해주죠. 그죠? 우린 어린아이였습니다. 그죠? 부모님이 술을 마시고 한 행동들은 절대 내 책임이 아니야. 너의 책임이 아니야. 부모님이 나를 때린 건 절대 내 책임이 아니야. 부모님이 나를 괴롭힌 건 절대 내 책임이 아니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자는 거죠. 다른 고통스러웠던 기억들,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껴왔던 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린아이였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겠죠. 우리 아버지는 구제불능이었어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 어린 시절에 우리 어린아이를 안아줍시다. 그리고 그 책임을 부모에게 돌려줍시다. 분노를 터뜨리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분노하게 한 사람에게 제대로 터뜨려야 된다는 거죠. 분노는 사람을 당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신의 분노로 인해 누군가를 다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분노를 잠재우지 못할까 봐 공포로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 분노할 때가 아니라 분노하지 않을 때 더 많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 일단 분노하라고 합니다. 즐거움과 공포처럼 분노도 감정이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그 자체가 하나의 감정이다. 분노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을 한 사람으로서 인정 만들게 하는 당신의 일부이다. 또한 분노는 당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걸 전하는 신호다. 당신이 지금 당신의 권리를 짓밟히고 있다. 이용당하고 있다. 휘둘리고 있다. 무시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고 이런 분노가 무언가 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라는 거죠. 분노를 밖으로 내어보내라. 신체 활동을 늘려라. 분노를 이용해 부정적인 장화상을 강화하지 마라. 분노를 표현해서 자기 자신을 명확하게 정의해라. 나에 대해서. 분노는 부모와의 관계를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당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라고 합니다. 분노는 자신의 경계와 한계를 알게 해줍니다. 분노는 오랫동안 비굴하게 행동하고 복종하고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할까 봐 전전긍긍하려 했던 것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당신의 분노는 당신 자신에게 에너지를 돌려줌으로써 부모를 바꿔보겠다. 이런 승산 없는 전쟁에서 헤어나오게 해줄 겁니다. 분노하십시오, 여러분. 제대로 분노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도 감정과 분노는 쌍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에 대한 좋은 감정을 상실한 경험, 안전하다고 느끼는 느낌을 상실한 경험, 신뢰를 상실한 경험, 즐거움과 자발성을 상실한 경험, 당신을 길러준 존경하는 부모님을 상실한 경험, 어린 시절에서 벗어나는 상실감, 더 이상 철부지가 아니라는 데서 오는 상실감, 사랑을 잃은 데서 오는 상실감, 이런 애도 감정을 살피고, 상실감, 애도 감정을 살피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애도 감정과 분노는 단단하게 뒤엉켜 있대요. 한쪽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즐거운 활동을 실천해라. 그리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라. 다음 목록은 부모와의 관계를 적용한 방법들로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줄 것이다. 자, 다시 한번 크게 말해보라. 제가 해보겠습니다. 이제 어른으로서 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뭐 책임이 있다. 이 뭐를 넣어볼게요. 이제 어른으로서 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와 분리된 개별적 한 인간이 되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제 어른으로서 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솔직하게 바라볼 책임이 있다. 이제 어른으로서 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린 시절의 사실을 직면해야 할 책임이 있다. 어린 시절의 사건들과 어른이 된 지금의 생활 사이의 연관관계를 인식할 용기를 내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제 어른으로서 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나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할 용기를 내어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제 어른으로서 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살아계시든 돌아가셨든 부모님이 내 삶을 좌지우지 못하게 할 책임이 있다. 이제 어른으로서 나는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부모님이 잔인하게 상처를 주거나 혹독하게 조정하면 그런 것들을 변화시켜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제 나는 어른으로서 나는 부모와 관계에서 내 안에 존재하는 어린아이를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 이제 어른으로서 나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어른스러움과 자기 신뢰감을 회복할 책임이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외쳐보세요. 이제 우리는 어른이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독 같았던 부모님의 잘못된 그런 것에서 벗어납시다. 가해자인 부모와 대면하라. 독립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네요. 어떻게 독립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부모님과 대면해야 하는 이유는 복수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벌하기 위해서, 부모님을 모욕하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분노를 퍼붓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뭔가 긍정적인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부모님과 대면하는 이유는 부모님과 맞서기 위해서, 부모님과 맞서려고 할 때마다 느꼈던 공포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모님께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던 부모님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대면해야 합니다. 어떻게 대면하느냐 잘 알려주고 있어요. 편지로 대면해라. 편지를 써보라는 거죠. 이랬었다. 그래서 여기 더 중요한 걸 놓칠 뻔했네요. 부모님을 만나기 전에 준비해야 할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모가 거절하거나 부정하거나 비난하거나 분노하거나 혹은 일어날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강건해야 한다고 느껴져야 합니다. 둘째, 부모님과 대면하기 전에 대면하는 도중이나 대면하고 난 후에 당신은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지지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셋째, 당신이 말하고 싶은 것을 미리 적어보거나 연습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어적이지 않게 반응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여기서 반응이라고 하네요. 대응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대응하는 법을 익혀야 합니다. 넷째, 당신이 어린아이였을 때 일어났던 나쁜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감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이 누구죠? 부모님이죠. 편지로 대면해라. 편지로 대면하라. 편지를 어떻게 쓰느냐? 편지를 어떻게 쓰느냐? 4가지 방식으로 쓰라고 합니다. 부모가 나에게 한 일을 적고요. 그때 느꼈던 것을 적고요. 그 일로 인해서 내 인생에 미친 영향을 적고요. 그리고 이 시점에서 부모에게 바라는 것을 씁니다. 여기서는 돌아가신 부모님한테도 이제 이야기하라고 하는데요.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이제 얼굴을 맞대고 대면하라라고 하고, 독이 있는 부모들은 반격을 하겠죠, 그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내가 언제 그랬냐, 다 내 탓이다.
미안하다고 했잖아. 우리는 최선을 다했단다. 뭐 우리가 너에게 해준 걸 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니?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조용한 대면이 있을 수 있고 폭발적인 대면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면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살아계신 분과 대면하면 괜찮은데 돌아가신 분에게는 무덤에 찾아가서 이야기하라고도 합니다. 대면이 주는 진정한 용기와 힘에서 당신의 반응과 부모님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식구들의 반대도 무릅써야 합니다. 너가 왜 그래? 이때까지 아무렇지 않게 잘 살아놓고 이렇게 막 그러한 병든 가족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니까요. 그죠? 대면 후 부모님과의 관계를 결정해야 합니다. 부모님과의 대면 후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반응은 부모가 당신의 시도를 무용지물로 되돌려 놓으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관계를 잘, 아까 마지막에 얘기했었던, 앞으로 바라는 것과 관련되는 거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첫째, 부모가 당신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는 여지를 보고 당신과의 갈등에 대해서 최소한이라도 책임지려고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부모가 당신의 관계에 변화를 일으킬 능력이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당신의 평안을 위해 부모 관계를 아예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늙고 병든 부모님과 대면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까 세상을 떠난 부모님과 대면하는 방법도 있죠. 세상을 떠난 부모님 대면하는 방법은 무덤에 가서 편지를 읽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근친상간의 상처에 대해서 직면하는 법은 또 비슷한데요. 가해자에게 편지를 쓰고요. 그리고 침묵하는 한쪽 부모에 대해서 편지를 씁니다. 침묵도 잘못된 방관이죠. 그죠? 침묵했던 부모에 대해서도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상처를 입었던 나의 어린 내면의 아이에게도 편지를 씁니다. 너의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랑하는 어린 단에게 라고 하면서. 가해자 부모와 대면하기. 희생자의 굴레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묵하는 부모와 직면하는 법. 악의 순환고리를 끊어버려라.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잖아요. 그죠? 일단 동기되고 있는 그런 무능한 어머니들의 대물림을 끊어라. 무능한 어머니의 대물림을 끊어라. 변화해야죠. 그죠? 이제 내 자식에게 내가 독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결론이 이거 마무리해서 이래 말합니다.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라. 이미 당신은 충분해요. 이미 당신은 충분하고 이제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북만남 채널을 찾아보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충분한 여러분이고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한번 정리 조금만 해볼게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지 마라. 그 잘못의 책임을 어떻게 해줘라. 그 당사자에게 돌려줘라. 내 책임이 아닙니다. 용서를 해버리면 그걸 내 책임으로 받아들이는데 용서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른이죠. 어른. 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죠? 부모하고. 아까 나는 이제 어른으로서 뭐 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소리 쳤잖아요. 그죠? 반응하지 마시고요. 대응합시다. 그리고 절대 내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시다. 독이 되었던 부모 밑에서 자라서 그러한 독이 아무렇지 않게 무의식적으로 우리 아이에게 넘어가진 않았는지 생각해보고 그러한 독이 되는 부모가 아니라 힘이 되는 부모, 사랑 가득한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하다고 이야기했죠. 북만남 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